안녕하세요. 현금생활하는 빠바미입니다. 저희는 3인 가구이고요. 남편 혼자 외벌이 하고 있어요. 제가 현금생활을 처음 알게 된 계기는 좀 고민을 많이 할 일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알게 됐는데요. 어떤 고민이었냐면 남편이 지금도 먼 곳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가 조금 더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랑 그리고 또 아이가 이제 고학년이기도 하고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과학과 관련된 공부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학교를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학군지를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개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곳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할 수가 없었고, 남편이 좀 고맙게도 아빠가 또 아이를 위하는 마음으로 아이 학군지 쪽으로 이사를 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일단 고민 하나는 그거는 덜어낸 것 같아요. 아이 학군지 쪽으로, 학교 쪽으로 이사를 결정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돈이 너무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 돈이 너무 없어서 당장 이사를 가기에는 너무 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무리도 좀 많이 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좀 그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계속 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들고 하니까 좀 더 평소보다 몸을 많이 움직이느라고 제가 집 정리를 많이 했어요. 집 정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이제 서서히 그 돈 안 들이고 집 정리하는 방법이 뜨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 생활 하고 계신 유튜버님들의 영상이 알고리즘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많이 보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현금 생활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처음 알게 됐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현금 생활에 대해서 아예 몰라서 사실 현금 생활 영상을 진짜 한 최소 50명 이상은 본 것 같아요. 최소. 그래서 현금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뭐 100%잘 알지는 못하고요. 근데 이제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 남편한테 9월부터 현금 생활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은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변동비고요. 남편이 고정비를 이제 지출하고 있고, 남편한테 제가 100만 원씩 받아서 변동비로 식비, 생필품, 외출비, 병원 같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달 이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100만 원을 제대로 맞춰본 적이 없고 항상 제 용돈에서 남은 돈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더 이상 지속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9월 시작할 때 제가 남편한테 얘기해서 20만 원을 더 받았어요. 이 20만 원에는 외출비, 병원비, 미용비, 교통비 등이 들어가요. 이거는 왜 받았냐면 아이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니까 써야 되는 돈들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마다 제가 아이랑 어디 가는 곳이 있어요. 그 배우는 것 때문에. 근데 그때도 제가 장롱 면허다 보니까 갈 때는 택시를 타고 돌아올 때는 버스를 타지만 어쨌건 일주일에 한 번은 택시비가 들고, 그리고 또 외출비도 아이가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서 뮤지컬 같은 걸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비용이 한 번 만나서 밥 먹고 뮤지컬 보고 같이 놀고 하면 10만 원은 너무 쉽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생각해서 대신에 이 품목들을 다 제가 이제 감당하기로 하고 20만 원을 추가금으로 받았어요. 원래는 미용비 같은 경우는 남편이 대부분 지원을 해줬었는데 미용비도 제가 가져오기로 하고, 병원비도 큰 병원비 말고
그냥 평소에 뭐 소아과 가는 정도의 병원비는 제가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월 달에 그렇게 120만 원을 받아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120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현금 생활 할 때 제일 목표로 삼았던 게 뭐냐면 돈의 움직임을 시각화 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돈이 도대체 어디로 나가길래 내가 이렇게 맨날 돈이 없나, 그걸 좀 눈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매번 뭐 정산을 한다고 해서 하는데 딱히 쓴 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써야 될 돈 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눈으로 직접 현금으로 보면서 하자 싶어서 남편한테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받아서 그 돈을 예산을 잡아서 짜게 됐는데, 그거를 예전에는 이제 현금이 눈에 없을 때는 그냥 좀 막연했어요. 어떻게 이 예산을 짜야 될지. 그래서 뭉뚱그려서 뭐 식비 60만 원, 생활비 40만 원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예산을 짰는데,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목별로 먼저 식비, 생필품, 외출비, 병원, 미용, 교통 뭐 이런 식으로 품목을 먼저 나누고요. 그래서 이 품목에는 이 정도 비용이 들어 라고 생각해서 그 돈을 나누고, 그걸 다시 주별로 나눴어요. 그래서 나눈 거를 이제 예산으로 잡고, 거기에 제가 현금이랑 카드랑 나눠서 쓰거든요. 저는 100% 현금 생활은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현금 자신이 왜 없냐면 저는 나가서 뭐 현금을 쓸 수는 있는데 대부분 지출이 쿠팡에서 지출이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쿠팡에서 이루어지는데 현금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카드는, 그리고 쿠팡이 또 그 혜택이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이용하면 적립도 많이 되니까 그 카드로 그 쿠팡에 사용하는 비용들은 이용할 수 있게 금액을 책정해 줬고요. 나머지만 현금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 나머지 현금을 일별로 나눠서 돈을 그 지갑에 넣어 놓고 현금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를 눈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나니까 조금 더 예전보다 돈이 여기서 이만큼씩 여기서 이만큼씩 나가는구나. 그럼 나는 돈을 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써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어느 정도의 좀 계획도 생기고, 좀 감정적으로 소비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제가 9월이 됐잖아요. 지났잖아요. 그래서 9월 지나서 정산을 해보니까 무려 제가 거의 이렇게 하면은 50만 원 가까이를 절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놀랬어요. 제가 이렇게 아낄 수 있었는데 돈을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대부분 아낀 품목은 식비더라고요. 그래서 생필품은 제가 아낄 수 있는데 조금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쓰려고 되게 노력은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생필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아끼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식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이랑 하루를 보내고 아이 챙기고 뭐 또 밥하고 이러면서 좀 힘들어서 그런 리키트 제품들도 많이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더 컸던 것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금 생활하면서 그리고 이게 제가 매달 그 의류 적금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가족들 옷을 매번 살 때마다 돈이 좀 어디서 써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제가 그거를 10만 원씩 모았는데 그게 벌써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포함한 금액이 71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더라고요. 물론 그랬는데 이거는 첫 달이잖아요. 그래서 첫 달에 또 패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달이니까 이렇게 잘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10월에도 똑같이 같은 예산으로 해볼 생각이고요. 네, 10월에는 뭐 또 지금 첫 주가 일단 지나갔어요. 갔는데 9월처럼 제가 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9월에는 뭐 그 추석도 있었고 하니까 뭐 추석이 있었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그런 음식 같은 거나 식재료도 조금씩 주시는 게 있어서 그거 가지고 냉장고 파먹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많이 절감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월에는 9월에 아꼈다고 이제부터 그러면은 생활비는 뭐 70만 원을 할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10월도 똑같이 남편에게 20만 원을 더 받았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산은 120만 원이고요. 그렇게 생활을 할 거고 그 대신에 이제 결국은 그 돈이 아껴지면 다 그거는 저축하는 돈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당분간은 120만 원 예산은 그대로 잡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제가 정말 너무 답답해서 현금 생활을 시작했고 이걸 뭐 예전에는 생활비 아낀다고 뭐 더 아낄 게 어딨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현금 생활 유튜브 말고 다른 그냥 절약하는 유튜브들을 볼 때는 제가 영상을 봐도 뭐 아낄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품목별로 얘기를 해주니까 뭐 식비 뭐 생필품비 하고 뭐 의료비 같은 걸 쓰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의료비를 안 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난 쓸 게 없는데 우리 집은 식비랑 생필품 막 아주 기초적인 거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더 아낄 건 없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현금 생활 하면서 가계부를 정말 하루에도 진짜 좀 과하다 싶게 계속 봤는데 이게 누가 시켜서 보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가계부 보라고 하면 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제가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얼마가 나갔지? 나 지금 얼마 있지? 그런 거를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생활 하면서 돈도 굉장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아끼게 됐고 또 하나 좋았던 거는 제가 이걸 하면서 돈을 저축을 빨리 하고 싶으니까 제가 소소하게 주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전보다 조금 더 작은 돈이라도 그 현금화하는 주식에선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돈이라도 현금화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됐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첫 달에 제가 막 어떻게든 돈을 만들고 싶어서 막 당근 거래도 막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꾸 예전에는 지출하고 싶은 거에 마음이 포커스가 잡혀 있었다면 지금은 그 돈을 저축하고 싶은 거에 그 관심사가 꽂혀 있다 보니까 돈이 아껴지는 거 플러스 돈을 더 창출해낼 방법을 자꾸 찾는 제 자신을 보게 돼서 그래서 되게 이 현금 생활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현금 생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한번 한 달만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막 완벽하게 현금 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 맘대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현금 생활이야 하실 수도 있어요. 앞으로 보시면서. 네. 저는 저에게 필요한 현금 생활 방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돈이 눈으로 보이게끔 하는 현금 생활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어떻게 지금 저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에서도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9월달 예산 잡은 거랑 정산한 거 어떻게 했는지 대략적으로 조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여드릴 거고, 오늘 영상은 많이 부족하겠지만 여기까지 할 건데,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원래는 첫 번째 영상을 찍고, 그리고 너무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기로 해서 찍었는데, 지금 오늘 이 영상을 제가 한 50번은 안녕하세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색해졌는데 덜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하고 좋아요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